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어제 2천 선정 내주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단 하루 만에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26포인트가 상승하면서 2023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1% 가까이 상승을 한 54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장 초반에 급격하게 오르다가 그 오름폭을 그대로 장 후반까지 장이 끝날 때까지 탄탄하게 유지해주면서 마쳤기 때문에 다음 주 장세는 이번 주 장세 못지않게 좀 강세를 띄워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자, 한번 큰 기대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센투자플러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또 묻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은 02-3153-2613번으로 전화, 문자는 013-3366-0110으로 주시면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바로 문자 상담 등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해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들은요? 네, 첫 번째로 동부증권에서 발간한 두산중공업입니다. 원전은 덤이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2011년 4분기 보수적인 원가 반영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성 악화는 2012년 실적 가시성을 증대시키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장 마감 이후 발표한 2011년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률 5.9%로 시장 컨센서스를 2.1% 하회하는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주창고에 있는 발전 EPC 프로젝트의 원가를 연말 정산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반영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같이 발표한 2012년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2010년 수주한 수익성 낮은 라빅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건설 사업부의 충당금 추가 설정을 고려하였음에도 영업이익률은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0.2%포인트 감소하는 6.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배제하고도 2012년 수준 목표는 2011년 실적을 넘는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수준 목표로 10.8조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전년도 실적 대비 6.9% 증가한 수치에 불과하지만 이는 국내외 원전 수주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 수주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발전 및 산업 부분 수주만으로도 10조 원 넘는 수주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수주 시기만 미정인 국내 신고리 5호기, 6호기와 그리고 함께 터키, 핀란드, 베트남, 중동 등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 원전에서도 한 개 프로젝트 정도는 올해 중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원전 기대감 유효합니다. 후행하는 실적보다는 여유 있는 수주 행보를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두산중공업은 긍정적인 스토리가 풍부합니다. 국내외에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관심사되고 있고 진행 중인 수주풀 안에서도 상반기 중 의미 있는 신규 수주가 기대됩니다. 2010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연간 매출보다 높은 수주를 올해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인프라커와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발생하였던 지분법 손실도 올해는 지분법 이익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수주 목표에 제외된 원자력 수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두산중공업을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하였고요. 목표가는 9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CJ제일제당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큰 그림에 주목하자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소재식품 원가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에 그쳐 컨센서스에 하회했습니다. 달러 기준 곡물 재료비는 하락했지만 3분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상승하고 고가 원료 소진 노력으로 재료비 부담이 예상보다 커졌습니다. 영업의 수지는 삼성생명 주식을 300만 주 매각하여 1296억 원의 차익이 발생돼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해외 바이오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오 법인의 매출액,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 18.4%, 33.5%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핵산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라이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한 톤당 2,330달러를 기록하였고 핵산과 라이신의 판매량이 시장 성장과 점유율 상승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는 업계의 증설로 라이신 가격이 전년 대비 5.9% 하락한 톤당 2,121달러를 기록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사는 선도적 증설로 라이신 판매량이 12.4% 증가하고 곡물 재료비 부담이 줄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9%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3년에는 증설로 중국 판매가 본격적으로 늘고 수율 개선이 이어져 영업이익이 36.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부분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은 주로 고가 원료 투입에 따른 것으로 2012년과 2013년 순이익은 각각 8.5%, 8.7% 하향 조정에 그쳤습니다. 동사를 여전히 음식료의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바이오 성장에 대한 전망이 계속되는 첫 번째 이유로는 라이신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챔은 2011년 증설 계획도 달성하지 못했고 ADM도 내년 증설을 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즉 초과 공급의 문제는 우려보다 완화될 소지가 높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지배력 강화로 바이오의 실적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핵산 시장이 증명하듯 자금력과 기술력의 우위가 있으면 선도적 증설로 경쟁사의 사업 확장 의지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핵산 경쟁사인 스타레이크는 수익성 악화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사는 라이신 시장에서도 경쟁사 대비 먼저 공격적 증설을 단행함으로써 시장의 가격 결정 주도권을 확보한 것입니다. 현재 라이신 생산 능력은 2014년까지 지난해 대비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60%인 30만 톤은 동사가 확충할 전망입니다. 셋째, 식품 실적의 턴어라운드입니다. 1분기부터 연결 영업이익은 소재 부분의 원가율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가 38만 5천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HMC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위메이드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2012년 1분기부터 실적이 본격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래의 전설 3가 중국 서비스 서버가 40개까지 증가했고 2월 18일에 2개가 추가되어 42개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신규 서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새로 오픈한 서버에 만족할 만한 사용자의 서버가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4분기에는 미래의 전설 3의 해외 매출액이 18억 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통해 월 매출액 10억 원 정도의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매출 증가의 관건은 2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성전 오픈 이후 샨다의 모네라이제이션의 전략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의 여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샨다가 공격적인 접근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1분기 매출액은 33억 원으로 보수적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4분기 10월 30일부터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1개월분의 매출 증가를 감안하면 지난 분기와는 큰 차이 없는 수준의 매출액이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분기 중 5개의 모바일 게임이 런칭될 예정입니다. 위메이드는 리듬 스캔들과 바이킹 크래프트를 필두로 상반기 중 5개의 게임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정확한 매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장의 폭발적인 확대와 타사들의 매출 현황을 감안시 국내 매출액의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투자 포인트는 미래의 전설 3의 중국 매출 본격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바일 게임 런칭으로 인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제가 안내드리진 않았지만 자회사인 조이맥스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청룡기와 NED로 인한 추가적인 매출 창출 가능성입니다. 이 같은 것들을 이유로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산중공업 원전은 덤이다. 이것 글을 아주 잘 뽑으셨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CJ제일제당 위메이드까지 세 종목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자 플러스입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답변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상담 013-3366-0110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선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답을 주실 두 분은 서울경제TV의 윤영식, 장규철 두 분의 전문가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SBS 미디어 홀딩스요. 네, SBS 미디어 홀딩스요. 가격과 비중은요? 4,290원에 50%예요. 4,290원에 50%요? 예. 예, 소리가 조금 고르지 않게 들려가지고요. 궁금하신 점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거래도 없고 내리기만 내리고 좀 한 3,600원만 좀 넘으면 다시 또 내려가더라고요. 현재 300원대로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지금 손절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의 움직임이 좀 답답하신 모양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식 전문가님의 답변이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 SBS 미디어홀딩스는 자회사로 SBS라든가 SBS 콘텐츠 허브 등 우량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우리 SBS 미디어홀딩스도 굉장히 실적이 좋게 작년도에 나왔고요. 그런 부분 다 좋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져 가지고요. 미디어 랩 법안과 관련한 어떤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는 올라가지를 못하고 면제 미뤄져서 밑에서 저점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와 같이 좀 유망하고 우량하고 실적이 좋은 회사를 지금 4,290원쯤 매수하셔서 지금 3,400원이니까 한 20%쯤 손실이 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손절을 지금부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3,200원까지도 흔들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미 손절을 할 단계는 지난 정도로 회사의 펀더멘털과 비교할 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손절은 잊어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서 이제 올라왔을 때 끊어주시는 게 좋겠는데 올라올 때 걸릴 수 있는 저항벽이라는 건 4,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200원을 목표가로 삼으시고 50% 비중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대로 좀 기다려 주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사의 모멘텀이 되는 부분은 뭐 SBS가 미디어 랩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뭐냐면 2년간 그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유예, 종편과 우리 SBS는 유예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한 2년 동안 광고 단가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BS가 수혜주가 되고 그 수혜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SBS 미디어 홀딩스가 좋게 된다. 이런 이제 연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200원쯤 되면 잘라내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께서 주신 문자에 대한 답을 드릴 텐데요. 우리들 제약입니다. 월요일 날 시가로 바로 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예, 우리들의 제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500원대에 있다가 뭐 3,000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 제약의 뭐 회사 실적이 좋아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수급에 의해서 올해는 그 대선도 있고 또 총선도 있다 보니까 이런 그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그 회사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꺾이면은 상승 흐름이 꺾이면 큰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3,000원대 지금 안착이 되면서 연일 뭐 상종가를 치른 그런 상황인데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흐름이 나온다면은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고 신규 접근은 하지 않으시는 게 그 리스크 관리상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국제약입니다. 16,500원에 20%입니다. 네, 동국제약은 인사돌 또 뭐 마데카솔, 그러니까 흔히 좀 익숙한 그런 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아무래도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삼아서 초점을 잡고 불과 한 2달 전쯤에 초점을 이탈해서 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동사는 주봉상 그동안 쭉 끌고 올라오던 15,000원대를 뚫고 넘어가는데 그 속도가요 굉장히 빠르고 힘있게 올라온다는 면에서 급등주의 반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동사는 일봉상 16,500원쯤 지금 매수를 하시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 아직은 수익 실현을 할 때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그래도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제 저항선 같은 걸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2만 원 정도가 일단은 1차 저항선이 되겠고요. 현재 패턴이 특별한 시장의 어떤 돌발적인 많이 뭐 대형주로 쏠린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2만 원도 무난히 넘어서요. 최종 목표는 2만 5천 원쯤 잡으면 좋겠는데 현재 패턴인 경우에는 월요일부터는 종지가 아마 좀 2,100을 향해서 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약간의 소외 현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목표 가액은 2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쭉 끌고 나가셔서 그 정도에 잘라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 테크윈입니다. 93,766원이요. 분할 매수하셨군요. 15%입니다. 예, 삼성테크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하고 비교했을 때 그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테크인은 뭐 방산 장비라든가 반도체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을 개발하고 또 CCTV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간 그런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수익성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12만 원대 그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8월 달에 하락폭이 큰 폭으로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반등 시에 매도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등 시 7만 6천 원 정도의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7만 6천 원을 목표치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스모 화학인데요. 19,300원에 30%입니다. 예, GS그룹의 이제 반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은요, 이산화 티타늄을 이제 국내 유일 제조를 하고요.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제 올랐습니다. 올라서 그 윗부분에서 2단계 도약을 하기 위한 신무기를 수개월간 걸쳐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차트를 보시면 뭐 읽혀집니다. 주봉을 보고 계신데요. 바닥권에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윗부분으로 오르는데요. 역시 2만 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신무기를 한 6, 7개월에 걸쳐서 끌고 나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방향성 자체는 뭐 상당 부분 위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긴 맞겠지만 현재 그 위쪽에 2만 원을 돌파하기 위한 힘 모으기가 끝이 났느냐, 즉 말해서 2만 원대에서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신이 좀 없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이 19,300원이시고 30% 정도 비중이시고 현재 가격이 18,600원이니까 손절이 가능한 가격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회사는 좋으나 그 부분을 넘기 위해서 밑으로 흔들어주는 걸 굳이 참고 버티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동사의 경우에는요 18,300원 정도가 깨진다면 일단 비중 30%에서 적어도 절반이라도 손절을 해주셨다가 좋은 회사니까요 흔들려서 저점을 주게 된다면 다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18,300원이 깨지지 않을 수 있다면은 1차적인 저항선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2만 원을 잘 뚫을 수 있고 위로 간다면 흔히 말하는 오버슈팅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목표 가액을 2만 5천 원까지 올려잡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예,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코롱인드입니다. 코롱 인더. 예, 예, 예. 한때 뭐 그 듀폰과의 소송 때문에 한 12만 원대에서 놀다가 그냥 6만 원까지 급전직하했었는데 요즘 좀 많이 회복을 했더라고요. 예. 예, 한 사신 가격과 비중은요? 2월 8일 날에 79,500원에 네. 70%입니다. 79,500원에 70%. 예, 예. 예, 자 그럼 궁금하신 점은요? 아, 이거 제가 그거 사고 그날부터 해가지고, 예, 그 다음날 짱 연봉을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갈 줄 알고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고 샀거든요. 예. 그런데 그날부터 지금 이게 내려와가지고 지지부진하더니 어제 조금 올랐거든요. 예. 그래 앞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또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될지 그게 예. 조금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될런지.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회사가 워낙 실적도 좋다고 그러고 이제 뭐 기업들에서 여기저기 증권사들에서도 리포트도 얼마 전에도 하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며칠 전에. 뭐 그만큼 호전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코롱 인더에 대해서 우리 장규철 전문가님께서 답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포롱인더 뭐 좋은 종목 사셨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삼성전자와 애플의 그 소송에서 그 삼성전자가 계속 신고가 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듯이 이제 코롱인더도 그 두폰과의 그 아라미드 관련 소송건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회사는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런 것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영업이익도 전분기에 비해서 뭐 25% 정도 늘어나고 있고 또한 각 분야에서 뭐 산자 분야라든가 또는 패션이라든가 또는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계속 선전을 하면서 성장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10만 원의 그 벽이 좀 두텁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일단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의 그 심리적인 가격대, 이 가격대를 뚫게 된다면은 12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해 줄 거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3, 4개월 정도 보셔야 되겠죠. 12만 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쭉 밀면서 다소 고통스러운 구간이 있었는데요. 뭐 7만 원 밑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짧게 손절 라인을 설정해 버리면 순식간에 내려갔다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타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널찍하게 7만 원 밑으로만 안 밀리면은 추세 이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쭉 밀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3개월 정도 보유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개월 정도는 더 보유를 해보시라. 뭐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 리스크에 대해서도 차분차분하게 이제 기업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런 급작스러운 리스크가 단시간에 닥칠 위험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KT에 대해서 여쭤봐 오셨는데요. 자, 38,000원까지 이게 올라가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수가이신 것 같습니다. 네, KT는 뭐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32,000원 정도인데요. 뭐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좋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신용등급 경향도요 부정적으로 또 떨궈졌고요. LT 경쟁에서도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좋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이 좀 밀리고 그러면은 또 방어주니까 방어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는데 시장은 밀린다기보다는 어쩌면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여러 가지 뭐 좋은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주식이라는 게 이제 뭐 망할 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장 나쁜 상황이 어쩌면 가장 저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관점만 조금 전환하신다면 38,000원에 올라가겠느냐라는 건 아무래도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내뱉는 어떤 탄식과 같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38,000원 올라가는 건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를 두고요. 망하는 회사 아닙니다. KT. 그러니까 그대로 팔지 마시고 묻어 두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38,000원 아니라 4만 원도 갈 수 있고 모멘텀만 확보된다면 그럴 수 있는 종목이오니 자 드릴 말씀은 힘을 내시고 이 종목 단순간 보지 말고 덮어놓으시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8,000원까지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잘 보시고요. 근데 이제 전형적인 뭐 내수 업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포화 상태에서 더 성장성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잘 해보시고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39,500원에 30%입니다. 예, 네오이즈 게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는 그 온라인 게임 개발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기로 진입을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등 시에 매도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게임 산업은 이제는 수출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만 원대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뭐 반토막까지 빠지는 3만 5천대까지 빠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보다도 지금 자본 총계에서 본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2천억대밖에 안 되는 그런 언밸런스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상황, 영업이익이 뭐 1,000억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5만 원 정도의 반등 목표치를 제시해드리고 반등 시에 매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라인은 4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신양을 보겠습니다. 신양 5,500원에 15%입니다. 신양은 저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고요. 뭐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뭐 세계 시장을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팔리면 팔리는 만큼 우리 신양도 실적 개선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따라 붙습니다. 따라서요 신고가를 치고 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동사의 그림 자체가 지금 주봉상 어느 정도의 이제 한 단계를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 되겠습니다. 눌러주면서 5,400원대의 저점을 터치를 하고 지금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긴 한데 의뢰하신 분이 5,500원에 15%를 사셔서 지금 약간 이득이시긴 한데요. 현재는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을 했을 뿐더러 개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올라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신용 물량을 좀 과도하게 써서 물량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옵니다. 따라서요 이 신용 물량이라는 부분은 소화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위로 바로 뚫고 신고가로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따라서 목표가액을 좀 짧게 잡으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흐름을 탔으니까요 6,200-3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제한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가서 더 뚫지를 못하고 힘겨워하면 일단 수익 실현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STX 엔진입니다. 25,500원에 사셨습니다. 예, STX 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STX 엔진은 선박 엔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엔진 전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수익성이 좋고 특히 그 실적이 증가되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13,300원의 저점을 찍고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난해 8월에 큰 폭으로 밀렸던 자리까지 25,000원에서 26,000원까지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이러한 구간인 만큼 편안하게 현재는 24,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8,000원 정도의 그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 연결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질문 있으신 분은 문자 상담 신청 계속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우리 산업이요. 우리 산업, 네, 가격과 비중은요? 5,400원에 한 16%요. 5,400원에 16%? 예, 자, 저희께 여쭙고 싶은 건 어떤 걸까요? 아니, 저번에 텔레비전도 나오는데요. 네. 명품주라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명품주 어디서요? 방송에서요. 아, 방송에서? 예,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나 보군요. 네, 그래서 나는 샀는데 자꾸 내려오고 좀 올라가다 더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나 올라올 수 있으려나 하고요. 예, 명품주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믿고 샀는데 조금 흐름이 마음 같지 않더라. 그러신 네. 상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산업이 과연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명품주로 꼽힐 만한 그런 종목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먼저 해보고 이 종목에 대한 지금 매수 가격대에 따른 그 대응법은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그에 대해서 저희 윤용식 위원께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 우리 산업은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명품주 맞습니다. 명품주 맞는데 명품주답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흔히 말하는 오버슈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내려오고요. 조정도 받고 또 오르는 듯 하다가 내려오고 하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은 뭐 길면은 2, 3주까지도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잘 보시면 시장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사가 3전에 이어서 지수와 함께 반등을 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진다면 월요일부터는 우리 산업도 상향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동사는 답답해하시는 흐름은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흐름이 나오려면 물량을 소화를 하고 팔 사람 팔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그리 길지 않게 자연스럽게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패턴이 됩니다. 따라서요, 동사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4,800원 정도 됩니다만은 4,800원쯤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쥐고 있을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매수 가격이 5,500원이시기 때문에 4,800원까지 내려가면 손절하기도 참 껄끄러운 가격대가 됩니다. 따라서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5,000원 깨지면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 아까 조금 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사가 흐름이 이제 순환 턴하다가 이번 순환 턴이 맞아떨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만 맞는다고 하면 월요일부터는 반등을 해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액은 6,000원이 되겠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명품주 성향이기 때문에 6,000원에서 흔들림은 있겠으나 시세가 끝나진 않을 것이고요. 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높이 잡아도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뭐 가격에 대해서 좀 더 높게 잡아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렸으니까요. 주식 종목에 대해서 한번 믿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매수가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투자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그 글로벌 그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지수가 2,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증권주에도 많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 오르면서 최근에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니까요. 이런 데서 눌리기를 기다리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시초가 부근에서 바로 원하시는 물량의 절반 정도를 담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13,500원의 지지라인만 지킨다면은, 최근에 저점 라인이죠. 이 구간을 지킨다면은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 열려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일진전기인데요. 6,460원에 30%입니다.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기, 변전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전선유, 뭐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북한 경협과 관련된 흐름으로도 많이 꼽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전기 관련 회사가 되겠습니다. 회사 내용은 괜찮은데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막 이제 손때가 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 솟아오르고 지금 솟아오른 부분에 따르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양상이 아니냐 판단을 해봅니다.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좀 길게 보여드립니다만 바닥권에서 확 솟아올라서 아주 천천히 두 달에 걸쳐서 조정을 천천히 무기력하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요. 통상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뭐 매갈이 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30%를 집어넣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다르게 거래량의 액션도 없고요. 아직 그 조정이라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뭐 아래에 지나가는 60일 이평선까지 빠졌다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별다른 시그널도 없고 거래의 변화도 없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운이 좋아서 요행이 갑자기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지 않는다면 현재 패턴으로 좀 더 내려와서 6,000원 정도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한 100 얼마 정도 빠져 있습니다. 손절이 가능하신 가격 이온이 가능하시다면 6,300원을 완전히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일단은 물량을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유는요, 회사 내용이 나쁜다기보다는 워낙 무기력해가지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기력을 얻으려면 가격을 빼주면 기력이 생긴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급한 조정이 마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세명전기를 보겠습니다. 8,200원에 사셨군요. 네, 세명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명전기 하면 그 송배전 선로 가설이라든가 또는 전철에 들어가는 그런 금구류 이런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철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북한의 정권이 바뀌면서 그 남북 관계 관련주로도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8,200원에 매수하신 가격대는 뭐 한 2년 전에 9,400원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신 것은 월봉인데 이 월봉상으로 9,400원 갔다가 3,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수익성이 좋은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현재 시가총액을 그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지라인의 지지 여부가 설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6,000원의 지지가 될 때만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다, 이런 점에서 매수하신 가격인 8,200원에 온다면 바로 매도로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를 봤고요. 자,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이요. 대하 TI가 있군요. 네, 1915원에 30%입니다. 예, 대하 TI는 조금 전에 우리 장 대표님이 이제 상담하신 세명전기하고 똑같이 철도 테마에 속합니다. 뭐 대우 AL, 대하 TI, 뭐 세명전기 이렇게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뽑는데요. 유사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까닭은 재료상 뭐 러시아 내의 전에는 이제 브라질 얘기 한참 했습니다만은 러시아 내의 고속철도에 한국 업체들이 입찰을 했다. 이런 얘기와 함께 아주 소외되고 있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치솟아 오릅니다.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요. 아직은 올라간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1915원에 사셨고요. 현재 가격도 1915원이니까 위로 뚫은 것은 맞는데요. 완전히 뚫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요. 방향성이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요. 손절 라인을 뭐 크게 아래로 정할 거 없이 1900원 깨지면 일단 깔끔하게 손을 내놓고 떠났다가 다시 나중에 잡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분기점이니까요. 밀리지 아니하고 위로 올라간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세명전기라든가 대우 AL과 같이 올려놓고 있다가 동시에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기대감을 가져줄 수 좋죠.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될 경우에 위쪽에 저항 라인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건 2150원쯤 그런 저항 라인이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넘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2500원까지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2100원 정도 지나가면 이제 매물이 워낙 많으니까요. 굉장히 힘겨워할 것으로 보이니까 목표 가격은 2150원 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네, 궁금하신 종목은요? 유비벨록스요. 유비벨록스. 예, 유비벨록스 12월 초에 31,800원에 샀는데요. 네, 31,800원 12월 초에 한 달, 65%. 한 두 달 됐군요. 예. 65%거든요. 65%. 비중 적진 예. 않네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 대응법이. 예. 대응 전략을 좀 대신 짜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장규철 의원님께서 유비벨룩스 비중이 한 3분의 2 정도 갖고 계신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대응 전략을 대신 한번 짜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유비벨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벨룩스는 그 모바일 솔루션이라든가 스마트 카드 이런 쪽에서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수익성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다면은 매수하신 가격 이상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최근에 그 팅크웨어를 인수하면서 일단 그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회사를 영향을 키우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익성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대비 수익성이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 흐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34,000원의 최고치 지난 2011년 10월 달에 최고치 부근에서는 일단 저항을 받을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34,000원을 저는 목표치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또한 지지 라인은 현재 최근의 저점 라인을 깨지 않는 부분 27,000원의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자. 다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31,000원을 찍고서 밀렸었기 때문에 31,000원에서는 저항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31,000원 부분에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요. 조금 길게 한 3, 4개월 보신다면은 33,000원에서 4,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매수가 궁금하다고요. 네, 삼성증권은 지금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증권주들이라는 것들이 지금 왜냐하면 종지가 솔직히 기술적으로 보면요 2,000선은 필요합니다. 거기 가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조정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게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 만기를 지나면서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태도 자체가 좀처럼 조정이라는 부분을 줄 것으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전에 만들었던 이전 고점이 2,200 기간적으로는 3월 둘째의 선물 만기일까지는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만한 그런 흐름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요. 오늘 시장 흐름은 상승을 하면서 물론 전고점이 2020
28을 넘지는 못하고 뭐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라면 오늘 밤 미국만 좋다면 월요일부터는 그 위쪽으로 2200까지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종목 상담하다가 지수를 얘기하는 건 당연히 증권주라는 건 지수의 흐름 따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반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건 맞고요. 삼성증권은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요. 위에서 올라갔다가 한번 눌러주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방향성을 위로 잡느냐 하는 부분이 월요일이 되겠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오늘 좋게 끝나고 월요일날 우리가 위로 더 치고 올라간다면 종지 2200이 될 때까지 우리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액은 뭐 7만 2, 3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보시고 월요일날 매수를 해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대형 증권사보다는요 좀 더 부담이 적은 중소형 증권사 되게 빠를 거라는 거는 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삼성증권은 지금 미국이 괜찮고 월요일날 상승한다면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심택을 보겠습니다. 12,400원에 15%입니다. 예, 심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택은 그 인쇄로 기판 전문 업체로서요. 최근에 그 모바일 D램 쪽이라든가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보유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매수하신 가격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조정 흐름이 마감되면서 직전에 그 2011년 고점이었던 18,000원의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8,000원 1차 목표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18,000원의 돌파의 성공 시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뭐 2만 원 이상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휴맥스 볼까요? 16,000원에 30%쯤니다. 네, 휴맥스는 셋탑박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6,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물려 계셨고요. 그 뭐 어두운 터널 다 지나셨고, 뭐 최저가 6,700원이니까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12,9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사는 뭐 이제 셋탑박스는 이제 주로 이제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 거래처가 유럽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매출이 줄어들까 이런 우려감도 있었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올림픽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요. 올림픽을 보려면 셋탑박스를 사야 되니까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휴맥스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에도 또 역시 타진을 하고 진출을 해서 그쪽의 매출도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는 영업이익도 한 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서서히 바닥권 탈출 즉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그런 우량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수하신 16,000원까지 올라온 것은 문제가 없고요. 현재 차트를 분석을 해드리면 올라오면서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 구간이 워낙에 두꺼운 메인 라인이자 맥점이자 그렇습니다. 그런 라인을 통과하기 위해서 현재 조정을 잘 받고 있는데 상태를 보시면 저점을 자꾸 끌어올리면서 초점을 모아나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14,000원을 통과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갑니다. 현재 본전이 되면 팔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힘을 모아서 통과하는 경우에는 시세가 나오는 거니 18,000원까지 목표를 잡고요. 수익 보고 파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수익을 좀 보고 팔아라. 자, 다음은 아미노로직스입니다. 4,200원에 비중 절반 50%시고요. 예, 아미노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노로직스는 신규 아미노산을 개발하면서 주목을 받는 회사인데요. 천연의 아미노산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그 아미노산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뒷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매수하신 가격인 4,200원 부근에서 큰 폭으로 밀린 현재 최저치 부근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중이 50%로 높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매출로 이어지는 이런 구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4,500원 매수하신 가격보다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또한 매출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재매수를 하는 전략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수화학입니다. 28,000원에 사셨고요. 다음부터는 비중도 꼭 함께 알려주십시오.
이 수학은 벤젠, 파라핀, 그런 즉 말해서 이제 세제에 꼭 들어가는 그런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무난하고요. 회사 내용 자체도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게 주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태를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먼저 길게 보시면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11,000원대부터 지금 28,000원에 이르기까지 한 3배 가까이를 2년 동안 꾸준히 올라온 걸 볼 수 있고요. 꾸준히 올라와서 3만 원을 돌파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그 부분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2단계로 진입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일단락을 할 거냐 그런 이제 단계에 되겠습니다. 예, 일단 회사의 내용 자체는 괜찮고요. 시장의 내용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3만 원을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자칫 나중에는 올라갈 겁니다만 단기간에 걸쳐서는 조정이 조금 더 아래로 25,000원이나까지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8,000원에 사셨고 지금 28,000원이니까요. 본전을 깨고 좀 내려온다 그러면 고집 피지 말고요. 일단은 전체를 잘라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25,000원대에서 재매수는 뭐 상관없겠습니다. 깨지 않을 수 있다면 관건은 3만 원 돌파니까 3만 원을 돌파 못하면 거기가 수익 실현할 때가 되고요.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쪽으로요. 35,000원 목표가를 향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파미셀입니다. 10,000원에 비중 100% 치러졌네요. 예, 파미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미셀 하면 그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회사로서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지난해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앞으로도 임상 3상에 들어간 부분이 올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추가로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실적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기는 상당히 좀 흐름상 조정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10,000원 부분은 저점 부분에서 잘 사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그 조정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저점을 찍었다고 주식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 10,000원을 깨고 나서 8,000원까지 두 번이나 찍고 나서 그 액면 분할 후에 14,000원, 5,0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두 달 정도 횡보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비중 100%는 너무 과하게 실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또 깬 상황이고 매수 후에 그 9,000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절반 정도는 줄여두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번 상승 시의 목표치는 1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현재 구간은 일단 9,000원을 깨지 않으면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BH입니다. 윤영식 위원님께도 여쭤보셨는데요. 6,500원에 30% 갖고 계신데 이 종목을 끝으로 오늘 상담은 마치겠습니다. 네, BH는 이제 플렉서블 PCB요. 그러니까 연성 휘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PCB. 최근에 잘 나갑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뭐 수요도 많고 굉장히 잘 나가고 FPCB 뭐 그만 붙으면은 급등을 하는 그런 시세인데요. 다 좋습니다. 뭐 오버슈팅으로 들어가고 있고 다 좋고요. 차트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다 좋은데 지금 저 신고가 라인이 7,000원이에요. 7,000원. 예, 지금 7,000원을 넘어야 이제 신고가를 가게 되는데 통상 거기를 넘을 때는요. 아래 위로 흔들어 준다는 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알고 계실 거고요. 7,000원대를 넘어야 된다는 거. 6,500원에 사셨고 7,000원에 맞고 지금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할 적에는 이렇게 힘들게 올라와서 쉬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7,000원을 넘지 못한다거나 살짝 넘었다가 밀린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면 얕게 하자고요. 일단은 잘라주십시오. 주가에 좀 남겨놓으셨다가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또 받는 겁니다. 6,500원쯤에. 그리고 또 올라와서 또 힘겨우면 또 파시고 내려오면 또 사시고 그렇게 서너 차례 하다 보면 이 종목은 오버슈팅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표 가액은 9,000원 내지 10,000원까지 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윤영식, 장규철 두 분 전문가께서 지금까지 여러분께 수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센투자 플러스 뭐 2월 17일 금요일 이번 주 마치면서 2023년 아주 그냥 강하게 뚫으면서 다시 또 장을 마감을 해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주 또 누가 압니까? 이러다가 2,100선까지 치달을지요. 뭐 절대 불가능한 일만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런 시장에서 좀 끈질기게 버텨내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주말 재밌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